저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장님에서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땀 냄새 나는 1톤 트럭 대신 깨끗한 승용차를 타면 우아한 노후가 시작될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술 취한 남자가 무서워 가장 돈이 되는 밤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짐수레에도 버텼던 제 허리는 편할 줄 알았던 이 승용차 의자에서 1년 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억 7천만 원은 그렇게 제 병원비와 보험료로 사라졌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순희. 올해 나이 64살입니다. 저는 31살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덩그러니 남겨졌죠.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 먹일 분유값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딸린 31살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식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의 구인 공고를 받습니다. 1톤 트럭 운전 및 배송. 망설일 틈이 없었죠. 면허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차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무슨 1톤 트럭이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30년 짐술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제 인생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같았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대형 도매시장으로 향했죠. 해가 뜨기 전에 물건을 싣고 이 도시에서 가장 번화하지만 복잡한 상권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그 복잡한 도심의 식당과 마트 뒷골목을 누볐습니다. 어느 식당 주차장 입구가 좁은지, 어느 골목이 아침에 막히는지 제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죠. 그렇게 억척같이 일하며 아이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저를 최 사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최 사장님, 오늘 물건 좋네요. 최 사장님 없으면 우리 장사 못해요. 그 최 사장이라는 호칭이 제 30년의 긍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물론 몸은 고됐죠.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르고 쌀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다 보니 허리며 어깨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허리는 30년간 짐을 싣고 내리며 이미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그래도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돈이 벌렸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제 나이 61살이 되었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짐수레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새벽 배송이니 통합 물류니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 같은 작은 납품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었죠. 결국 2022년 봄 61살의 나이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제 30년 청춘을 바친 직장이었지만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나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61살의 나이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저는 막막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여성 운전기사를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다시 1톤 트럭을 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했어요. 30년간 기름때 묻은 운전대와 무거운 짐을 나르며 망가진 허리를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편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제발 좀 쉬세요라며 저를 말렸죠. 하지만 평생을 최 사장으로 살아온 제가 어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직 젊다. 61살이면 청춘이지.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렇게 제2의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제 눈에 개인 택시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저에게는 완벽한 직업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운전한 베테랑 아닙니까? 그것도 이 도시에서 가장 복잡한 도심 상권의 골목길을 훤히 꿰고 있었죠. 둘째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승용차에 반듯하게 앉아 손님만 모시면 되는 일이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에어컨 밑에서 히터 밑에서 우아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땀 냄새 대신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나는 운전석을 꿈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30년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바로 개인 택시 면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당시 2022년 봄 면허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쯧쯧. 면허값이 이렇게 비싼 건 그만큼 돈이 된다는 증거야. 제 치명적인 착각이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제 완벽한 노후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엄마, 개인 택시 할 거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짜리 서울 면허를 사고 3천만 원짜리 중형차를 현금으로 살 거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떼어놨던 내 비상금 통장에 합쳐서 혹시 모를 예비 자금으로 쓸 거다. 대출 하나 없이 내 돈으로 안전하게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야. 아이들은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죠. 30년 무사고 경력 덕분에 운전 자격 필기 시험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하던 정밀 운전 적성 검사라는 것도 저는 최고 등급으로 한 번에 통과했죠. 것 봐라. 나는 아무나 하는 그런 운전 실력이 아니야. 제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2022년 8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가 나왔습니다. 까만색 중형 세단이었죠. 30년간 몰았던 덜덜거리는 1톤 트럭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대신 광택이 흐르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군요. 저는 일부러 최 사장 시절의 단골 식당 몇 군데를 그 차로 쓱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최 사장, 이게 웬일이야? 웬 승용차야? 저 이제 택시예요. 사장님, 앞으로는 깨끗한 차로 모실게요.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 속에서 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노후를 전부 집어삼킬 거대한 환상인 줄도 모르고요. 2022년 가을, 저는 드디어 최순희 기사가 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첫날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네요. 30년간 물건만 싣던 트럭과 달리 제 차에는 사람이 탔습니다. 기사님, 시청 근처로 가주세요. 빨리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꽉 막힌 대로를 안내하더군요. 저는 손님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더 빠른 길을 아는데 저 믿고 맡겨주시겠어요? 저는 30년간 그랬듯이 익숙한 핸들링으로 차를 돌려 아무도 모르는 골목길과 뒷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란 신호는 다 피하고 막히는 구간을 귀신같이 알아내 비켜갔죠. 내비게이션으로 30분 걸리던 거리를 저는 단 15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뒷자리에 손님이 감탄을 하더군요. 와, 기사님, 여기서 30년 사셨어요. 어떻게 이런 길을 다 아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만 30년 운전했습니다. 손님, 그 칭찬 한마디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벌어졌죠. 특히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는 젊은 여성 손님들이 저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기사님, 여자 기사님이라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운전도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다른 택시는 급정거 때문에 멀미 나는데 저는 수행기사처럼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는 항상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고 방향제도 가장 비싼 것으로 골랐죠. 3D 지도를 방불케 하는 제 골목길 내비게이션 실력과 여성 기사라는 안전함, 그리고 최고급 승차감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일부러 저를 콜해서 부르는 단골 손님까지 생겼죠. 제 자만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30년 경력의 가치야. 땀 냄새나는 1톤 트럭과는 비교도 안 되지. 그리고 2022년 12월 연말 특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송년회, 회식 모임이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되살아났죠. 밤늦게까지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저는 정말 쉴 틈 없이 손님을 실어 날랐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돈이 벌렸으니까요. 그달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제 통장에 찍힌 순수익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1월, 2월에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죠. 월 평균 350에서 400만 원, 1톤 트럭을 몰 때보다 2배는 더 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죠. 것 봐라, 엄마가 뭘 했어. 이 정도면 월 400은 우습지. 이 기세면 2년 안에 차값 뽑고 엄마 노후 걱정은 끝이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 가장 달콤했던 반짝 특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똑같은 꿈을 꾸는 수만 명의 은퇴자들이 택시, 면허를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꿈은 짧았습니다. 2023년 3월 봄이 오자마자 거리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수기인 줄 알았죠. 날이 따뜻해지니 사람들이 택시 대신 건나보네. 원래 3월은 다들 돈을 안 쓰는 달이야. 애써 태어난 척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다시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졌죠. 고금리, 고물가,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돌아온 연말 회식을 즐기고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북적이던 번화가는 밤 10시만 되면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렸죠. 회식 실종, 저를 먹여 살렸던 그 많던 손님들이 아예 거리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거리에 손님은 없는데 택시는 2배로 많아진 겁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경기가 어려워 폐업한 자영업자들, 저처럼 편한 노후를 꿈꾸며 퇴직금을 쥔 은퇴자들이 모두가 나도 운전 하나는 자신 있는 데라며 이개인 택시 시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면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그건 그저 수요가 몰린 것뿐 수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30년 골목길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골목길로 빨리 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애초에 대로에 손님이 없는데요. 저는 운행이 아닌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10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리고 나중에는 1시간을 꼬박 택시 정류장에서 다른 기사들과 함께 멍하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죠.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각종 세금, 차가 멈춰 있어도 나가는 돈들이었습니다. 월 400만 원을 찍었던 순수익은 250만 원으로 그리고 200만 원으로 급기야 15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30년 1톤 트럭을 몰 때도 한 달에 150만 원을 번 적은 없었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떼어두었던 제 비상금 통장, 그 예비비 2천만 원에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보험료 50만 원을 꺼내기 위해 통장을 여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150만 원까지 떨어지고 예비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제 30년 억척 인생이, 제 자존심이 여기서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낮에 손님이 없으면 밤에 벌면 되지. 돈이 되는 건 역시 심야할증이야.
그동안 저는 60세가 넘은 여자 혼자 밤 운전하는 것이 무서워 밤 십시면 어김없이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저는 제 자신에게 30년간 도매시장에서 남자 상인들을 쥐락펴락했던 최 사장의 깡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여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새벽 2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만에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번화가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타자마자 차 안에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는 목적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죠. 아, 아가씨. 운전 잘하네. 아가씨? 저 기사입니다. 손님, 목적지 말씀해 주세요. 허허. 아가씨가. 60살 먹은 아가씨가 어디 있어. 그는 낄낄거리며 몸을 앞으로 숙여 제 어깨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죠. 손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 왜 이래. 내가 술값. 아니, 택시비 많이 줄게. 우리 한 잔 더. 그 순간 30년간 1톤 트럭을 몰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1톤 트럭은 짐칸이 분리되어 있었고 창문이 넓어 밖이 훤히 보였죠. 언제든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용차는 캄캄한 새벽 술 취한 남자와 단둘이 갇혀버린 밀실 그 자체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목적지는 무시하고 30년간 제 구역이었던 이 동네의 가장 큰 지구대를 향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다행히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죠. 지구대 앞 환한 불빛 아래 차를 세우자 그제야 남자가 당황하더군요. 뭐야, 여기 왜 왔어? 저는 내리지 않고 버티는 그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내려, 당장 내리라고. 돈 안 낼 거면 여기서 내려. 제 고함 소리와 경적 소리에 안에 있던 젊은 경찰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이 차 문을 열고 그를 끌어내기 전까지 그는 10분 넘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경찰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30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핸들을 잡을 수가 없더군요.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괜찮으시냐며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하라고 했지만 저는 겨우 고개를 젓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겨우 차를 몰아 인적 없는 골목에 세운 뒤 차 문을 열고 그대로 구토를 했습니다. 눈물과 땀, 구토가 뒤범벅이 되었죠. 그 통쾌함은 잠시뿐, 제게 남은 것은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목숨의 문제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약국에서 가장 독한 수면 유도제 한 통을 샀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면 그땐 정말 그만두자. 하지만 그 다음 날 밤에도 제 심장은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남자가 손님인지 그날의 그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발작하듯 뛰기 시작했고 핸들을 쥔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죠. 결국 저는 해가 지면 시동을 끄는 반쪽짜리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제 사업 모델은 그 순간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30년의 고통. 밤 운행을 포기하자 제 수입은 다시 150만 원 언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줄어들었죠. 낮 시간의 택시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거리는 저처럼 은퇴한 기사님들로 포화 상태였으니까요. 수익을 만회할 길은 단 하나, 시간을 더 갈아 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밤에 못하는 거, 낮에 2배로 하면 되지. 저는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나와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5시간, 16시간을 꼬박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그때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을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1톤 트럭을 몰며 무거운 쌀가마니와 배추, 상자를 나르는 것이 제 허리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승용차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바보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톤 트럭은 짐을 싣고 내리며 허리를 펴고 다리를 움직이고 근육을 쓰기라도 했습니다. 적어도 움직였죠. 하지만 이 좁은 택시 의자는 12시간이 넘도록 제 척추를 시자로 구부린 채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허리가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30년 고생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산 파스를 붙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통증은 오른쪽 다리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을 태우고 고가도로를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뇌는 밟아라고 명령하는데 다리가 제멋대로 떨리기만 할 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익! 저는 왼쪽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을 짓밟고 핸들을 갓길로 꺾으며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운전 왜 이따위로 해요? 손님의 고함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죠. 이러다간 내 목숨뿐만 아니라 손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겠다. 그 길로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정형외과가 아닌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의사는 제 MRI 사진을 보여주며 혀를 찼습니다. 최 선생님, 30년 짐 나른 것보다 1년 택시한 게 허리에 더 치명타가 됐네요. 30년간 망가진 디스크를 12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아예 터뜨려버린 겁니다. 4번, 5번 디스크가 아예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비요. 저는 그 길로 은행에 가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떼어두었던 제 예비비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은 제 수술비와 입원비로 사라졌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은 운전대를 아예 잡지 못했죠.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세금, 차량 유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에서 면허와 차값을 뺀 2천만 원. 그 돈은 정확히 3개월 만에 제 고정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30년의 대가 1억 5천만 원은 그렇게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찜질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저는 3개월 만에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하루 4시간 이상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죠. 하루 5시간을 겨우 버텼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찜질기를 꺼내 허리를 찢어야 했죠. 한 달 내내 그렇게 일해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월 100만 원 남짓, 제 병원비와 약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그러던 어느 날 30년간 저에게 최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그 번화가의 단골 식당 주인을 손님으로 태웠습니다. 제가 1톤 트럭을 몰던 시절 그 사장님은 작은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끔 물건값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먼저 챙겨주며 20년을 넘게 거래했죠.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최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게가 이만큼 컸다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가 제 택시 뒷자리에 탔을 때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최순희.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하긴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낡은 택시 조끼를 입고 허리 통증에 찌들어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제 모습을 누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저 늙고 지친 여자 기사일 뿐이었죠. 차가 조금 막히기 시작하자 그가 거울도 보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길 막히잖아. 빨리 가. 왜 이 길로 왔어? 저쪽 골목으로 가야지.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매일같이 누볐던 그 골목길을 이제는 그에게 지시받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최 사장. 아, 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바빠 죽겠으니까. 지난 30년간 그에게 신선한 야채를 가져다 주며 사장님, 오늘 물건 좋습니다라고 웃던 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저는 30년 사업 동반자 최 사장이 아니라 그저 돈 받고 운전하는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 저는 사장님에서 아줌마로 추락한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금 몇 장을 마치 적선하듯 제 앞에 동전통에 툭 던지더군요. 예전에 최 사장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무례함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내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땀 냄새 나는 1톤 트럭은 저에게 사장님이라는 자부심을 주었지만 깨끗한 이 승용차는 저에게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앗아갔다는 것을요. 현재 저는 64살입니다. 여전히 택시를 몹니다. 하지만 이건 일이 아니라 연명에 가깝죠. 하루 4시간, 5시간, 제 허리 통증 약값과 병원비를 버는 정도입니다. 월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죠. 제 30년의 대가였던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떼어놨던 예비비 2천만 원, 그 1억 7천만 원은 제 수술비와 보험료, 그리고 3년간의 적자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면허는 남지 않았느냐. 1억 원은 건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1억 원짜리 면허는 남아있죠. 하지만 그 1억 원짜리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기 위해 저는 제 전 재산 1억 7천만 원을 잃었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허리 건강을 잃었으며 최 사장이라는 제 30년의 자부심마저 잃었습니다. 이게 과연 남는 장사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나도 운전 하나는 자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1억 7천만 원을 잃고 깨달은 뼈아픈 교훈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30년 납품 운전 경력을 택시 운전과 같다고 착각했습니다. 물건은 불평하지 않지만 사람은 불평하고 심지어 저를 위협했습니다. 운전 기술과 서비스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둘째, 여성으로서 밤 운행 포기는 수익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쪽짜리 계획이었습니다. 안정과 수익을 맞바꿔야 하는 일이라면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셋째, 제 몸을 과신했습니다. 30년 짐수레로 망가진 허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12시간 운전이 최악의 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편할 거라는 오판이 제 몸을 영원히 망가뜨렸습니다. 넷째, 나만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모든 남자가 제 경쟁자였습니다. 과잉 공급에 덫에 빠진 업종에 제 전 재산을 던진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라는 허울에 취해 있었습니다. 1톤 트럭의 최 사장이 승용차의 아줌마보다 100배는 더 당당하고 행복했다는 것을 1억 7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운전을 마치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300원짜리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돈으로 차라리 작은 분식집이라도 차렸다면, 아니 그냥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아이들 용돈이나 받으며 소일거리라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